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영어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전개를 하면서 끊어읽기를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이제 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문장을 설명하면서 나왔던 용어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평서문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했을 때 대부분 주어로 시작하는 게 원칙 아니겠느냐. 그러나 주어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어를 느끼는 방법은 가령 첫 단어로부터 명사를 느끼는 방법이 있다든지 관사를 느끼는 방법이 있다든지 동명사를 느끼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근데 주어가 아닐 때 가장 흔한 것은 주어가 나오기 전까지를 부사로 처리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그러나 주어가 나오기 전에 등위 접속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유도부사로 시작하는 그러한 문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이 좋아 주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어는 한 단어의 명사일 수도 있고 또 관사로 인한 그러한 그 명사가 나올 때까지도 있을 수 있지만 부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좋아 부사지 첫째 단어로서의 부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구로서의 부사, 즉 가장 흔한 게 뭐였나요? 전치사로 인한 부사. 둘째,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셋째, 분사, 구문. 이렇게 구로서의 부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절로서의 부사도 있어서 우리가 접속사가 that이나 what을 제외한 접속사들은 대체로 부사절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주어 뒤엔 무엇이 전개가 되느냐 하고 말씀드리면 주어 뒤에서는 동사라는 용어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또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술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식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문장 전체의 동사 혹은 문장 전체의 서술어를 찾아가는 일. 이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대체적인 결론을 내려보면 그동안에 8번, 9번, 10번, 13번 한 4개의 지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4개의 지문에서 등장하는 문장이 약 한 30여 개의 문장 그리고 그 30여 개의 문장이 대부분 평서문이었고 우리가 문장의 시작이나 전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똑같습니다. 7월 11일에 있었던 국가공무원 9급 영어시험 문제의 14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할 텐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시작과 전개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문장 시작의 첫 단어를 보니까 전치사더라. 따라서 우리는 명사를 찾아서 전치사의 목적어 삼아서 거기까지를 부사로 처리했다. 그런 다음에 당연히 문장의 뭐가 나와라? 주어가 나와라.
그러면 주어 다음에 이 단어를 보면서 뭘 생각할까? have를 보면서 자신 있으면 동사라고 말하라.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have는 서술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즉 무슨 말이냐? have 뒤에 나오는 단어가 명사라면 have를 동사로 말하면 좋은데 have 다음에 나오는 become이라는 동사 중에서도 과거 분사형 동사가 등장을 하면 have는 완료 시제를 이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서술어라는 말을 하면서 pp를 동사 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동사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사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동사라면 반드시 타동사와 자동사를 가려야 한다. 가리는 방법이 뭐냐? 가리는 방법은 타동사란 그 오른쪽에 명사가 주어하고 동일인 동일문이 아닌 명사인 목적어가 등장을 하는 경우를 타동사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에 자동사 뒤에서 자동사 뒤에는 주로 부사나 전치사나 이런 등등등이 뜨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자동사 뒤에는 형용사나 혹은 명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형용사나 명사가 동사의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차이점은 다시 한번 동사 뒤에 명사가 등장을 했는데 그것이 목적어냐 주격 보호냐 하는 것은 이때 목적어라면 목적어에 쓰인 명사는 주어와 동일인 동일물이 되지 않고요. 주격 보호로 쓰이는 명사는 주어하고 동일인 동일물이 되는 거죠. 이 점이 이제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문장에서는 주어 뒤에 서술어가 나왔다. 서술어 속의 동사 become을 찾았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평생 become은 자동사로서 이거잖아요. 자동사로서 우리 속칭 이 형식 문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가 나왔지만 이것은 주격 보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만약 그러면 become에 대한 상식은 이제 결론부터 내리는 겁니다. 앞으로 become은 평생 자동사로서 주로 이 형식 문장을 이루기 때문에 become 뒤에는 주격 보호에 해당하는 형용사나 명사가 뜬다. 근데 이런 식이죠. 두 번째 다시 한번 동사 뒤에 명사가 등장을 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동사 뒤에 명사는 목적어일 확률이 사실 더 크지만 become이 자동사라는 상식을 갖추고 있고 이 동사 뒤에 명사가 주어에 쓰인 명사와 동일인 동일물의 관계가 성립을 하면 이 명사도 주격 보호가 된다. 즉 이일이 하나의 강박관념이 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이제 꽤 길어졌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it이라는 주어가 등장을 하면 it은 굉장히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다. 첫째, 문장에서의 it은 가주어일 공산이 가장 크지만 명사를 대신하는 그것은도 있고, 세 번째는 강조구문이거나 비인칭 주어가 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it이라는 주어는 지금 그것은 이라는 대명사로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했다. 주어 다음에 또 조금 전에 했듯이
동사냐 완료 시제로 인한 서술어냐 했더니 지금도 완료 시제를 이루고 있고 주어 다음엔 서술어가 나왔고 cause가 동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사라고 하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반드시 가리라 했고 그 중엔 솔직히 말씀드리면 become처럼 평생 자동사인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일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타동사라면 명사를 찾아서 명사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것을 목적으로 하면 속칭 가장 빈도 높은 몇 형식 문장을 이루게 될까요? 3형식이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동사라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가리고 그만큼을 읽어보시오 라고 말하면 타동사는 목적어까지 읽는 것이 타동사만큼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랬더니 우리는 영어에서 접속사를 알면 끊어 읽는데 도움을 준다.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가 나오고 주어 뒤에서는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동사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사는 이런 거잖아요. 동사는 서술어에 쓰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사는 서술어가 아닌 곳에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술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 문장 전체의 서술어가 있고 둘, 절 속의 서술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 동사가 둘, 그 다음에 동사가 셋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가 넷 이렇게 나와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cause라는 단어는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에 대한 동사니까 이것은 문장 전체의 서술어 속 동사다. 서술어 속 동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as는 접속사로서 절을 유도하니까 이 struggle은 주어 뒤에 동사로 쓰이긴 했지만 절에 있는 동사, 절 속의 서술어가 되어 있다. 또 find라는 동사도 있지만 이것은 to 플러스 동사, 즉 우리가 동사가 서술어 이외라는 것은 준동사 속을 말합니다. 준동사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잖아요. 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런 것들이 있고 분사에는 분사, 구문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find라는 동사는 동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를 가려라. 타동사는 명사인 목적어를 갖는다. 그러나 find라는 동사는 동사지만 우리가 부정사 속에 있는 동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전치사를 만나면 끊어 읽기가 좋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기대했으나 그 자리에 what이 뜨면 what 주어 동사, what 동사만큼의 가장 전형적인 명사 절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한번 전치사의 목적에 what이 떴으니까 what 주어 동사까지의 명사 절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이때의 do는 동사는 동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 절 속의 동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사라고 하는 건 이제 다시 두 번째이겠어요. 하나 타동사와 자동사를 가려라.
둘, 동사는 서술어로서 문장 전체의 서술어로서의 동사가 있지만 절 속의 서술어로서의 동사가 있고 준동사 속의 동사가 있는 거다. 그렇다면 왜 이걸 가려야 하느냐? 문장 전체의 서술어로 쓰이는 동사만 다자로 끝나지 나머지 모든 경우들은 이거잖아요. 모든 경우들은 다자로 표현이 안 되고 그 쓰임새에 따라 뭔가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는 동사지만 다자로 끝나는 표현을 할 것이냐, 그 다자로 끝나는 표현을 하지 못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동사에 대한 개념을 보다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죠. 간단합니다. 간단하면 문장은 등위 접속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며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를 끊어내고 명사를 찾아서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 다음에 우리는 이런 동사를 비동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동사에 대해서는 비동사는 첫째 이 형식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 뒤에 주격보인 형용사 혹은 명사를 동반한다. 이 비동사는 수동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과거 분사를 동반한다. 비동사의 쓰임새 중에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세 번째, 비동사는 진행 시제를 이루기 위해 그 뒤에 ing를 동반한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비동사 뒤에 ing를 동반했고 진행 시제라고 느끼는 순간 B는 실제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진행 시제가 되면 이 ing 속에 있는 동사가 실제 동사가 되니까 이 push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동사라면 타동사와 자동사를 가려야 할 텐데 이거잖아요. 타동사와 자동사를 가려야 할 텐데 우리는 back이라는 부사를 동반한 걸 보니까 지금은 자동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동사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다시 이 문장은 등위 접속사로 시작했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가 나왔고 주어가 나왔고 서술어 나왔고 동사를 찾는 아주 간단한 문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이제 이 문장은 다시 한번 문장은 주어로 시작을 했고 주어 다음에 자신 있으니까 동사라고 말을 했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등위 접속사가 뭔가를 연결하고 있을 텐데 오른쪽을 보니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위 접속사는 뭐하고 뭘 연결했나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한 거지요. 그렇다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가리라 했더니 타동사가 많고 우리는 명사를 찾아서 목적어 삼으면 우리는 동사만큼을 읽게 되는 문장으로 말하면 가장 간단한 문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하나의 문장인데 하나의 문장에서 문장 전체의 주어, 문장 전체의 서술어, 문장 전체의 만큼을 다 읽었다면 나머지들은 와장창 뭐라고 하는 걸까요? 와장창 수식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도 live라는 단어도 동사일 수도 있는 거지만 휴가 그러면 명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paid는 pay라는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지만 pay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전치사 앞에 다 끊어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paid leave는 뭐가 좋을까요? 이랬을 때 flexibility, 어떠한 유연성에 대한 예를 설명하는 거니까 명사에 대한 예니까 leave를 뭐라고 한다면 명사.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paid는 뭐가 돼야 될까요? 형용사가 돼야 된다. 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것은 오로지 서술어 형태밖에 안 되는 거니까 동사의 과거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paid, 지급이 되는 leave, 휴가, 우리말로 하면 유급 휴가가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만큼 읽은 거잖아요. 그러면 say라는 단어는 당연히 우린 뭐라고 알고 있나요? 동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뭐가 되려면, 서술어가 되려면 왼쪽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즉 왼쪽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say는 동사가 아니고 say는 예를 들어서 라는 부사적으로 쓰일 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동사 같지만 동사가 아닌 경우도 얼마도 있는,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어는 품사를 느낄 줄 아는 일, 두 번째는 문법적 용어의 숙달이 돼서 이건 과거다라는 용어와 과거 분사다라는 용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 속에서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work라는 단어도 동사, come도 동사, leave도 여긴 동사, make도 동사인데 이게 다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됐잖아요.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돼서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되는 come과 leave, 그죠?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는 동사 하나, 동사 둘, 동사 셋, 동사 넷이 요게 공통으로 걸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의 이 동사들은 부정사 속에 들어있는 동사인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 전체의 동사인 expect and demand만 다자로 끝나는 거지 work, 일하다, come, 오다, leave, 떠나다, make, 만들다 라는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부정사 속의 동사이기 때문에 1. 다자로 표현할 수는 없다. 2. 부정사의 용법에 따르는 적응이 돼야 될 것이다. 아직까지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ability라는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부정사에 만약에 무슨 용법이 될까요?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 있다면 적응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사 속에 있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하는, 오는, 떠나는, 만드는 능력,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왜 부정사에 대해서는 용법을 따져야 하느냐라고 물으면 부정사의 용법을 따져야만 부정사 속에 있는 동사를 그렇게 적응시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치사만큼을 읽으면 또 전치사를 찾아서 전치사만큼을 읽고 전치사를 찾아서 전치사만큼을 읽고 수식어를 읽어주고 전치사를 찾아서 전치사만큼을 읽고, 따라서 우리가 영어를 끊어 읽는데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끊어 읽기에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장이지요. 마지막 문장은 다시 문장은 명사를 찾아서 오브 때문에 명사를 한번 더 읽어서 이것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 주어 다음에 자신 있어서 동사라고 말하고, 동사라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해야 될 텐데 전치사를 만났다는 건 하나의 자동사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라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가려야 되는데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도 또 하나의 동사 같은 단어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문장 전체의 주어와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있는 한 어떠한 동사라도 이런 거잖아요. 어떠한 동사라도 우리는 적어도 이 동사는 과거형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으며, 과거라는 것은 오로지 서술어 자리에 쓰이지만 과거 분사라는 것은 서술어도 쓰일 수 있고 수식어로 쓰일 수 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paid leave처럼 paid라는 과거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앞으로 자주 이제 설명을 계속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